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후 들어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로 새벽에는 집중 강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이자 중부권 교통의 유충지가 될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오피스텔 개발과 지하주차장 확장 등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은 건데요. 사업자 측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착공도 자신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전 구암역 일대 10만여 제곱미터에 7,900억 원을 들여 유성 복합터미널과 BRT 환승센터 등을 짓는 유성 광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사업자인 KPIH는 지난해 9월 오피스텔 조성 등을 담은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해 이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5년 전 무산된 계획은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였던 반면 이번에는 지상 10층 규모의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지하 6층 규모의 주차장으로 바꿔 건축 연면적이 27만여 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판매 시설이 크면은 리스크가 많으니까 3층까지는 판매 시설을 하고 1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변경한 거죠. 선분양 의혹과 시공사 선정 지연 등 각종 우려를 빚은 사업자 측은 국토부 승인과 함께 금융 비용도 거의 마련됐다며 이달 안에 허가를 받아 다음 달 말쯤 착공 계획도 내놨습니다. 대전시도 그렇고 대전도시공사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잘 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검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거고요. 이제 시공사하고 조율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건축 면적도 늘었고 유성구 보건소도 지난달 초 착공해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대전시는 유성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준공해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4강에 진출한 가운데 K리그2 아산과 대전 선수들의 맹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팀 주전 수비수인 대전 시티즌 이지솔은 8강전 후반 막판에 극적인 헤딩 동점골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으며 아산 무궁화의 오세훈은 16강 일본전 결승골 등 2골을 넣으며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미드필더 김세윤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대표팀은 오는 12일 새벽 남미 챔피언 에콰도르와 4강전을 치릅니다. 농번기인 요즘 곳곳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40배나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랙터 뒤로 119 구급대원이 다급히 모여듭니다. 후진하던 트랙터에 깔린 70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농번기가 한창인 지난달부터 충남에서만 농기계 사고로 5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농번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농기계 사고가 2,500여 건 발생해 1년 사고의 34.6%가 집중될 정도로 사고가 잦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40배나 높습니다. 농기계에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안전장비가 없고 좁은 농로와 가파른 도랑 주변을 다니다 보니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도 지금 얼마나 위험해. 이거 다리. 저기서 그냥 무심코 오다 보면 이 또랑으로 떨어지고. 농기계 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에는 고령자가 많나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가 많고 특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기계에 후방 반사판 등을 설치하고 경사로에서 서행하는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시청 공무원이 사무실이 없어서 시청 대신 우체국에서 근무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청사가 비좁게 잘못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업무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할 거라는 점입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청과 수백 미터 떨어진 세종우체국 청사입니다. 건물 2층 전체를 세종시에서 빌려 경제산업국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또 다른 민간 건물 5층과 6층에도 환경과 상하수도과 사무실이 차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건설교통국 전체가 시청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임대 건물로 옮겨야 할 처지입니다.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제각각으로 나뉜 부처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불편하죠. 뭐 왔는데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국 소속이면서도 과별로 떨어져 근무하는 등 업무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지휘체계 안정적이 이제 불안정한 것도 사실 문제고요. 문제는 2015년 준공된 세종시 청사가 인구 50만을 목표로 지나치게 작게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다시 수정안 부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목표 인구는 조치원까지 포함한 80만 명으로 수정됐지만 청사 규모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결국 700명 안팎이 정원인 청사에 900명이 훌쩍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매년 7, 8억 원가량의 임차료를 치러가며 외부 임시 건물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더부살이 신세에 놓였습니다. 시는 2023년까지 청사 주차장에 별관을 추가로 짓는 대책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이른바 명품 도시를 지향하면서 시청의 공간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올해 양파가 대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0% 넘게 늘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른바 풍년의 역설에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공주시 사곡면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철을 알리듯 양파 줄기가 누워있고 실하게 연근 양파로 가득합니다. 이상고온 현상과 병충해가 없어 올해 작황은 대풍이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양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은 20kg 한 망에 13,000원 정도에 이렇게 수매가 됐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겠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올해 전국의 양파 생산량은 12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3% 늘면서 양파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37%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5% 남짓 하락하는 데 그쳐 가격 하락의 피해를 농민만 떠안아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유통 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 직거래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직거래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농협과 대형마트, 공공기관과 함께 양파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풍작 때마다 나오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 내일 뚫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km 보령 해저 터널의 상하행선 굴착 공사를 내일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2012년 11월 터널 굴착 공사에 착수해 올해 2월 20일 원산도 방향이 뚫린 데 이어서 이번에 보령 방향이 뚫리며 7년여 만에 양방향 굴착이 완료됐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보령시 신흑동과 태안군 고남면 14.1km를 잇는 보령 태안국도로 2021년에 개통 예정이며 기존 국내 최장인 5.46km의 인천 북항터널보다 1.5km가 길고 세계에서는 9.5km인 동경 아쿠아라인 등에 이어 5번째로 깁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성명을 내고 양승조 지사 등의 현충일 폭탄주 논란에 해명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양 지사가 현충일 저녁 태안에서 가세로 군수 등 민주당 인사들과 술잔을 부딪힌 건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지사 측 인사는 약속된 식사 자리였지만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축사 적법화 시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규모 축산 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전국 3만 천여 축사의 2.7%인 874곳이 폐업했고 적법화 이행 계획이 없는 축사도 7.5%, 2천여 곳으로 집계 중입니다. 축사 적법화 진행률에서 대전은 82.7%, 세종은 78.4%, 충남은 78.9%로 전국 평균 77.4%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10마리 안팎의 소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가 비용 부담 탓에 관망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축산당국은 처벌 대상이 되기 전 폐업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